자, 문 정권이 문에 지금 1월 7일 신년사 이후에 그 한미 관계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문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북한과 관련되는 부분, 대북 지원 부분에서 특히 금강산 부분을 일착으로 북의 미국의 의지와 관련 없이 허용함으로써 미국과는 별개로 가겠다. 대북 제재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지금 사실상 1월 7일 날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벌어진 한미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한국이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한 미 대사 해리스가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해리스 대사를 조선 총독인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북한 관광을 전면 자유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에 따르면 남북 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북한의 비자를 가진 사람은 뭐 북한의 어떤 통로로든 들어가게끔 해버리겠다는 거죠. 자, 이로써 남쪽 국민이 지금까지는 제3국을 통해 북한에 관광을 하러 들어간 사례는 없지만은 지금 뭐 이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에 관광을 하는 일이 지금 몇 차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몇 차례가 아니라 사실상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비자를 가진 사람의 방북 관광이 허용되면 아예 한국 사람이 중국 등에 있는 제3의 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 상품을 신청하고 북한에서 비자를 내주면 한국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오사 조치 자체를 전면적으로 무력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사회 문화 교류, 인도적 차원의 교류 등에 한해서만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갈 경우 북한 당국의 초청장 비자가 있을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했어요. 문정권 들어와서는 뭐 북한 방문 등으로 이 대북 교류를 이렇게 사회단체나 각종 정치인 등이 해오고 있죠. 자, 그런데 기존에 일주일가량 걸리는 방북 승인도 뭐 한 2, 3일 만에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관광 비자를 신청하고 받고 나면 전화로 통일부에 연락을 하면 곧바로 방북 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포문은 미국이 인도적으로 좀 이렇게 개입하기가 어려운 이산가족 등을 앞세워서 금강산 등에서 방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반적인 수준으로 확대해 가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많은 나라가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데 한국 사람이 북한에 못 가서 되겠느냐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면 북한 관광을 금강산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허용하겠다. 특히 이런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 방문이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몇 개 있는 게 지금 북한이 문을 닫고 있는데 남측에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북한이 남측에 제한을 물겠느냐. 그리고 정부가 관광을 이렇게 허용한다고 북한이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북한의 수입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북 제재 하에서 한국 관광객 수입이 이게 맞겠느냐? 북한이 지금 중국을 통해서 엄청난 관광객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격인 한국 관광객을 가지고 북한이 쉽게 받아들일 거냐? 또 금강산을 지금 몰수했는데 이제 한국 국민이 북한의 시설에 들어가서 북한 정부의 통제하에 관광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관광객을 가장한 간첩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한국에 북한 간첩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내놓고 북한 앞잡이라고 하는 친북들도 많은데 이들이 북한의 관광을 빙자해서 들어가서 그야말로 한국의 실상을 전달하는 간첩질을 할 때 지령받고 올 때 이걸 누가 통제하겠느냐? 자, 그래서 남북 간에 지금 개성의 이 출입처라든지 또 아니면 금강산 출입처라든지 이런 통문을 통하지 않은 우회적인 관광에 대해 북한이 응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 관광은 허용되지만 관광객이 들고 가는 물건이 제재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은 오이사 조치에 유연하게 하겠다라고 하며 사실상 북한과의 교류를 관광을 열어서 먼저 열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도 열고 도로 철도 연결 DMZ 개발 등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북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아예 자신들이 다 접수했고 낡고 허접한 시설은 전면 철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내고 있는 속에서 아직 북한의 입장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리스 미국 대사가 공식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한국이 대북 제재 공조에 이탈하는 부분으로 지금 관광으로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우려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식화한 대북 개별 관광이 대북 제재에 지금 저촉될 수 있다 경고하며 속도를 조절해라. 그리고 문재인의 구상이 미국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외신 간담회에서 여행은 인정되겠지만 여행객이 북한에 들고 가는 게 제재에 해당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한미 실무그룹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북한 개별 관광을 허용할 때는 대북 제재는 물론이고 대북 제재 그러니까 위반은 물론이고 세컨드리 보이콧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 스토리죠. 즉 제재 국가 미국이 제재한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미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일체 교류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미국의 압박 조치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교류 행사에서 노트북은 못 들고 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개별 관광이 실시될 경우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현금 대량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여행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갈 거냐 비무장을 지대를 통해서 들어갈 거라며 이걸 이야기를 하며 DMZ는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비무장 지대를 통해 관광객이 가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해도 아마 이걸 깔아뭉개면서 기정사실화하면 미국이 어디까지 한국을 제재할 수 있겠느냐 이 계산까지 하고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9월에 9.19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국내 은행에다가 미국 재무부 관계자가 전화를 해서 북한에 같이 따라갔다 왔는데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해당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죠. 자, 그래서 이 한미 간의 관계가 완전히 그냥 겉으로는 점잖게 주고받지만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좀 가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정부는 해리스 대사가 대북 관광 문제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대북 정책은 한국 정부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주권을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관광으로 문을 열지만 관광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물자 교류가 생기고 남북 간의 무역을 하게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권도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게 그 다음 스텝이라는 것을 전혀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 정권이 지금 노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북한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정도의 한국 정부의 미끼를 가지고 북한이 이 육로강간이 허용되지 않는 속에서 이거를 좋다고 덥석 물겠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한의 입장도 지금 유보적입니다. 자, 송영길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미국 대사가 의사 표명하는 것은 좋지만은 미국 대사 한 말대로 하게 되면 대사가 한국 총독이냐 말을 하면서 지금 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서른도 대사가 내정 간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대미 관계에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 대사의 어떤 이 행동에 대한 반미 감정을 유도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뉴욕 타임스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가 하면 일제 총독을 담은 해리스 대사 코스염마저 미운 틀이라며 지금 한국이 일본 어머니,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인 해리스 대사에 대한 일제 감정기에 총독 발언까지 하며 심지어 코스염 뽑기 퍼포먼스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반일 감정을 조성하면서 지금 한국 정권이 북한에 뒷거래 하려는 부분을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미국이 겉으로 남북협력을 지지한다 했지만은 자, 뒤로 미국의 반응이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해리스 대사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미국의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는 단서에서 남북 협력을 지지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진짜로 남북 협력 수위에 대해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밀어붙이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 문 정권의 지금 북한과의 관광 허용이 결국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균열과 결렬로 갈 수 있는, 즉 한미가 완전히 따로 가고 한국이 친북 친중의 입장과 같이 간다라고 미국이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모든 일을 다 하니까 미국의 관료 시스템이 특히 비핵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붕괴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속에서 한국이 파고들어서 지금 우리가 뚫고 보겠다. 미국은 따라와라 하면서 지금 연초부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미국이 세컨드리 보이콧을 언급하면서 미국도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머지않아 미국이 북한의 석탄 정제유 밀무역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 무기를 써도 한국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좋아할 거고 전자권 준다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 거고 도대체 미국이 지금 뭘 가지고 한국의 지렛대로 쓰느냐.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국이 이렇게 간다면 미국은 쓰리 쿠션으로 그야말로 석탄 밀수와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미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한미 관계가요 총선 전까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흔들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